여러분 잘 지내시고 있나요? 오늘은 영어 이메일 조언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조언들은 문법이나 어휘 같은 언어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메일을 쓰는 사람의 생각 패턴이나 습관, 스타일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격이 있습니다. 메일을 쓸 때 격이 있는 이메일을 쓸 것이냐 아니면 대충 써서 보낼 것이냐는 매번 쓰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격이 있는 이메일을 쓰고 싶더라도 어떠한 사항들이 격을 높이는지 혹은 떨어지게 하는 것인지는 의식하지 못하거나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격이 있고 프로페셔널한 이메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면 좋은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먼저 두 갈식으로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쓴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앞부분에 써야 하겠습니다. 이메일 시작할 때 Dear Susan 같이 인사를 한 다음 필요하면 서두를 간단히 하고 예컨대 I hope you're having a great summer. 본문에서 곧바로 내가 이메일을 쓰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I am writing to ask. I would like to discuss a few things with you. 이와 같이요.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몇 가지 토의하기 위해서 씁니다처럼 곧바로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혹은 1시간 전에 쓰고 연속하여 또 쓰게 되는 경우는 서두 필요 없이 곧바로 첫 줄을 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한국말 편지에서는 서두에서 날씨를 언급하는 것이 관례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영어 이메일에서는 특히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날씨와 같은 서두는 불필요하거나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읽어야 할 이메일들이 하루에 2-3페이지씩 들어와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메일을 펼치자 곧바로 이 사람이 왜 이메일을 썼는지 드러나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참 읽어야만 왜 이 메일을 썼는지가 드러난다면 예를 들어 흔히 무언가를 부탁해야 할 때 상황 설명을 먼저 한 다음 부탁하는 내용을 뒤로 돌리는 미괄식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이 반복된다면 글쓴이는 마이너스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메일은 read expectation, 즉 독자 기대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 장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메일이 상대방에게 설득적이 되려면 두괄식 형태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쓰는 목적이나 핵심 내용이 금방 드러나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두괄식 쓰기는 생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쓸 때마다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여 내 글 스타일이 두괄식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간략하게 써야 하겠습니다. 짧게 쓰는 방법으로 군더더기 말을 빼줘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말 이메일을 받으면 다름이 아니라 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돼요. 이 말은 내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말하는데 그치적거리는 말입니다. 예를 보면 다름 아니없고 며칠 전 사무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예시는 용건은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친 단어 시험의 메이크업 관련입니다. 긴 방학을 잘 보내셨는지요? 뜬금없이 메일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학기 수업하시는 다름이 아니라 2학기에 개설된 수업을 수강하려 하는데 이와 같이 다름이 아니오라라는 말이 종종 나타납니다. 굳이 따지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인데 불필요한 말이며 사실상 아무 뜻도 없는 자리 차지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쓰지 말고 그대로 하려는 말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것을 빼고 며칠 전 막바로 시작하고요. 이렇게 필요 없고 오늘 친 단어 시험의 그 다음 긴 방학을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이 말을 하지 말고 곧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라는 말은 들어가기로서 공손한 말처럼 간주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의식적으로 쳐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능한 짧게 쓸 조언으로서요. 장문의 이메일을 자주 쓰게 되면 이메일을 쓰는 사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긴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본인의 상황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글쓴이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메일을 길게 써서 보내게 되면 그것도 자주 그렇게 되면 글쓴이가 통제력이 부족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주어 그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장문의 이메일을 쓰는 경향이 있을 경우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잘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장문의 이메일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보아야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당한 설명을 해야 할 경우는 이메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같이 precise and concise, 장문의 철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쓰면 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he assignment is due on Monday. 여기에서 월요일까지라는 Monday를 강조하기 위해서 Monday의 모든 철자를 대문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뜻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Monday라는 말을 크게 소리질러 말하는 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옐링은 shout, scream, cry out in a loud and piercing way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 있거나 고통스럽거나 놀랍거나 항의하거나 반대하거나 부정할 때 나오는 고함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폈는데 이 사람이 내게 옐링을 하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했건 못했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단어의 모든 철자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옐링을 하게 되니 피해야 하겠습니다. 옐링과 관련하여 문화적인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리는 TV, 연속극 등에서 옐링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마치 옐링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옐링은 disapproval입니다. 즉 옐링하는 사람은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앵거나 페인이나 fright, protest, opposition, disapproval 같은 이런 상황 하에서도 옐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련된 기술입니다. 강조로 돌아가서 그러면 특정 단어를 강조할 때는 무슨 표시가 있을까요? 여기에서처럼 강조 표시로 asterisk,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는 독자가 주시해 주기를 바라는 to note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표 처리를 하면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원하는 말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모티콘은 경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아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예시 볼까요? See you tomorrow. Thank you. Have a nice weekend. 이모티콘을 썼죠. 한국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모티콘 종종 사용하죠. 친구지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모티콘을 불필요하게 많이 혹은 자주 사용하게 되면 경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모티콘을 쓰고 안 씀으로써 격의 차이는 미세하나마 바뀌게 됩니다. 아우라 형성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 선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자제하여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느낌표, 물음표는 한 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예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느낌표가 찍힌 무리 없는 것입니다. Excellent. Here's the group photo. Thanks for any help.
Congratulations, Jim. Less testing. Start making your plans to attend. 이러한 경우에는 느낌표 한 개 찍었는데 괜찮습니다. 물음표의 예시로서 comment, is it important? 적절하고요. 다음 예시로서 really, are you sure? No, sounds great. It's Friday. 이 경우에 비교해 봅시다. 물음표나 느낌표를 하나만 사용한 경우와 2개 이상 사용한 경우입니다. 한 개를 썼을 때와 2개 이상 썼을 때 비교해보면 2개 이상 심지어 여러 개를 쓰는 경우는 많이 그러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만 써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며 오히려 하나만 써주는 것이 감정의 절제를 나타내며 격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나 느낌표 쓸 때는 꼭 하나만 쓰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격이 있는 메일을 쓰는데 피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메일을 쓴 목적이 분명하게 앞부분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가지씩을 쓰고요. 장문의 메일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어를 강조할 때 대문자 처리하지 마시고요. use asterisk. 별표 2개를 별로 강조하고 싶은 말 앞쪽과 뒤쪽에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모티콘 사용 절제하시고요. 느낌표, 물음표는 중복하여 쓰지 말고 딱 하나만 쓰도록 합시다. 이러한 조언은 영어 이메일뿐만 아니라 한국말 이메일에도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